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계절의 흐름은 어김이 없어서 이제 얼굴에 스치는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시사 토론 주제는 버스 공영제 과연 가능한가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성 적자 상태인 현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준공영제 그리고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가능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 오은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전주시 의회 장태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북대학교의 장태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 공공정책연구소의 김재경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전주 시내버스 파업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이 버스 공영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나 대구, 대전 이런 그 일부 광역도시에서는 준공영제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군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시내버스 운영을 하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행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버스 공영제 과연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것인가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이렇게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만 현재 2달 넘게 끌어오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 상황 잠깐 오늘 출연자들로부터 말씀 들어보고 공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저번 도정 질문에서도 제가 긴급 현안질이요. 현안질이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전주 시내버스 파업 이렇게 그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이제 일단은 좀 사업주들이 너무 강경한 자세로 계속 일관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력이 너무 소극적이고 오히려 사업주들을 옹호하는,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도지사하고 그 전주시장께서 중재한다고 중재안까지 내놨는데, 그동안 너무 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면피용이라는 또 비판을 지금 면하기 어렵고요. 또 사회적 합의안도 이제 제출을 했지만은 지금 사측에 좀 강경하게 그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더욱더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인 권한을 좀 강력한 행정력을 좀 행사해서 예.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전주시 의회도 사실 또 이번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양측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사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전주시 의회가 버스 파업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법과 상식에 입각해서 즉각적인 파업 해결을 촉구했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시민들은 아주 분노하고 계시고요. 이 파업 이전에 전주시 시내버스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나 또 대중교통 정책의 부재가 이런 파업의 장기화에 원인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재안이라도 보다 좀 근본적인 어떤 정치적 주제나 중재나 조정력이 상실된 채 향후 파업이 설사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 교수님, 예. 이름이 비슷하니까 장태영, 장태현 비슷해서 장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시청자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도시공학 전공하시고요.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버스 파업 이렇게 장기화돼가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대중교통의 어떤 활성화, 교통 부분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전주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지역을 위해서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노조 간의 문제 또 노사 간의 문제를 위해서 이 파업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해야 할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좀 남고 있습니다.
예. 김재경 소장님. 저희가 뭐 대전에서 이렇게 멀리 모신 것은 이제 대전이 이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그런 거여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교훈으로 삼아보자, 막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됐는데, 대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전에서도 뭐 이렇게 장기간 시내버스가 파업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전과 전주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실정과 버스의 그 파업 내용들이 대전은 이미 준공영제가 시작된 1년 뒤에 파업이 이랬습니다. 예, 얼마나 했나요? 17일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노조가 손을 들었고 또 시민들이 그 시측에 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업의 기간은 길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렵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1년 뒤에 여러 가지 기사들의 여건이라든지 개인적인 처우 개선이 많이 됐는데 불구하고 임금 문제 하나 가지고 이제 시발이 됐고 예. 그 시에서 언론에 잘못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예. 호도가 되는 바람에 이제 서로 간에 앙금이 좀 깊어졌던 게 있었습니다. 예. 노사 문제의 근본은 임금 문제요. 뭐, 환경 문제, 복지 환경 문제, 뭐 이런 문제라고 해야 되겠죠. 예, 뭐,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된 전춘의 버스 파업 문제, 장기화돼 가고 있는 시각 어떻게 볼 것인지, 현우부터 잠깐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오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송화진 시장, 김한주 도지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행정력의 동원을 이렇게 내비치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다음 주가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신학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버스 파업 문제 좀 조속히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인 버스 공영제 과연 가능한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공영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쪽에서부터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음 의원께서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네. 예. 이제 그동안 이제 버스 보조금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좀 깊은 좀 불신 구조를 많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이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주요 개선 과제에 운송 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라. 그리고 재정 지원 기준을 명확화해서 외부 회계 법인에 의한 정산을 의무화해라. 그동안에는 내부 회부 법인에 의해서 정산이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부패 통제 장치를 마련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 구체적인 안이 있고요. 운송 원가 절감 인센티브제를 강화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다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버스 운영 체제가 네,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소유나 경영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유화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지자체 의무는 많이 그 직무유기였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버스 보조금 문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묻지마 지원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버스 파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요. 이제는 좀 늦었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중공영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 순기능, 악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이제 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경영이 이제 시내버스를 이제 이용하는 자가용 체계로 가면서 이제 그 이용률이 줄어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가 갖는 또 공공성의 의미도 갖고, 그래서 이제 공영제 논의가 있는데, 시의회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논의가 지금 과거부터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주시가 이 보조금 산정 기준으로 시행했던 2008년도 시내버스 업체 경영 진단에서도 나와 있고, 또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 그 산정 용역에서도 이제 전주시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 대안 마련을 위한 시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2008년도부터
제기되어 왔고요. 저희가 이번 시내버스 파업 문제 관련해서 노사 양측 그 현장 활동이나 또 다른 지금 대전이나 광주 이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를 보면 전주시도 새로운 그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그런 노선 예. 합리화나 보조금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위해서 준비했어야 된다. 예, 일단 판단을 가지고 거기까지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예, 예.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그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공영제 하자 하는 논의에 예, 대해서. 먼저 그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아니면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공영제를 하고 있는 그 중공영제를 시행하게 된 그 이유부터가 조금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의 이 공영제에 대한 그 이야기는 현재 노조와 노조 간의 문제 또 노사 간의 문제에 의해서 지금 공영제가 나왔는데 실제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경우 1950년대를 지나면서 개인 승용차가 보편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예.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대중교통을 민간이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민영제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운영한다는 것이 한계가 다다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공영제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이 공영제를 지금 다시 민영제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큽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공영제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가 가장 그 중공영제를 먼저 전국에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 중공영제를 도입한 이유가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대한 이유도 있고, 반면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랬죠.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 서울시의 전체적인 그 교통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대중교통의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노선권은 민영제 하에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노선 개편을 하려고 해도 노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중공영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된 예,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다 예,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완전한 공영제로 가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노선권을 가져서 민영제와 공영제의 혼합 형태의 중공영제를 도입한 게 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의 공영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예. 그래서 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현재 이와 같은 파업이 없어지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또 똑같은 파업이 공영제하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예, 아까 그 대전에서도 준공영제 하고 나서, 예, 1년 후에 티니버스 파업이 있었다 했는데, 김재경 소장님. 예. 대전에서 공영제, 준공영제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대전을 말씀드리면, 대전은 지금 어느 정도 그 준공영제가 성공한 도시라고 저는 수범 도시로서 변모했다고 자신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계기는 13개 버스 회사가 자본 잠식이 1,300%까지 있던 회사도 있었고요. 9개 회사는 거의 도산 위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20년 동안 965대가 버스가 한 대도 증설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하고 뭐 노지 노선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소위 흑자 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선들을 버스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예. 개인 자가용 차량이 좀 증가됐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이 또 이제 개설되면서 여러 가지로 버스의 경영 압박이 왔습니다. 예. 그런 차원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준공영제 뭐 가장 좋은 것은 완전 공영제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영제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 생태적 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듣죠. 장 교수님, 글쎄 어느 분이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대전의 경우에 버스 회사들의 자본 잠식, 도산 얘기, 경영 압박이 심각했다 하는데 전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전주의 상황도 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예. 개발적인 것만 봐도 개별적으로 그 시내버스 전주시 같은 경우는 5개 업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세합니다. 그 자본금의 규모나 또 모 회사 같은 경우는
토론회 그 도의회에서 한 토론회에서 밝혀졌듯이 이미 그 면허권 취소에 해당되는 예. 자본 잠식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예. 그래서 전주도 이런 지금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 배경과 비슷한 버스업체의 영세성, 예. 또 그 이런 버스 근로자들의 이 저임금 문제, 그리고 자가용 증가, 그리고 도시 개발의 확대, 예.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광역시의 준공영 도입 배경에는 2004년도 5월에 대부분의 광역시가 버스 파업에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버스를 민간 영역에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공공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해서 당시 건설교통부가 파업 국면의 타겟책으로 준공영제를 권장했고 예.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정책 그 방향을 선회하면서 준공영제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흠 의원님. 저번에도 보면 그 전라북도 운수당국에서도 예. 이 공영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도입하기는 이르다, 시기상조다, 뭐 이런. 근데 이제 뭐 제가 얘기가 이제 있어요? 예. 도에서 나온 자료를 그 받았어요.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한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하고 또 준공영제로 그 버스업계 경영 개선 및 서비스 향상 여부가 자구 노력 없이 이제 너무 그 의존도가 높아져가지고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경영 자구 노력, 또 표준 운송 원가 및 재정의 차등 지원 등의 근거 마련, 국고 지원 방안 등의 검토가 이제 선행된 후에 이제 그렇죠? 국가 예, 예산 예. 지원이 먼저 선행된 후에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어쨌든 좀 재정 부담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장 교수님, 그 이제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준공제 하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도입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하는 나름대로의 선행돼야 될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전주시의 그 좀 상황을, 대중교통의 상황을 좀 먼저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전주시는 전주시만의 그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예. 이북 김제시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노선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노선 길이에 비해서 이제 그 이용자 수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주시가 지금까지 대중교통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계획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실제 시행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준공영제가 됐건 공영제가 됐건 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시행해야 될 버스에 많은 그 연구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지간선제랄까 환승제랄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에서도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이.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적 여건의 완주군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금 준공영제 들어가기 전에 예. 더 그 이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김재경 소장님,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려다가 이제 안 하셨는데 그 대전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에 예. 일단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시행됐죠? 2005년 7월에 시작됐는데요. 예. 이제 초창기에 대전도 한 1년간은 혼란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17일간의 파업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시장의 어떤 공약 이행의 일환이었는지 몰라도 1년 남겨놓은 임기 안에 성급하게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대전이 시작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아쉬운 점은 그 당시에 사전적 검토가 좀 있었고 물론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여건과 현재 13개 회사의 그 재정 상태를 좀 파악한 후 이걸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리하게 그 당시에 140명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장이 전환을 시키는 계약서에 합의를 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시작부터가 좀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됐고요. 13개 회사 중에 9개 회사는 그냥 존 배익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가
공영제로 완전 공영제로 떠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좀 놓친 겁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태생적으로 좀 한계를 안고 있었고 그 결과 경험이 없이 또 버스 노선 확충이라든지 환승 체계를 이루지 않고 성급하게 시작한 후에 바로 이제 1년 뒤에 임금 협상에서 양측이 노사 이제 정입니다. 노사정 세 개 측이서 서로 이견이 이제 대립되고 예. 각자의 주장을 하게 생기면서 또 사측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예, 예. 그나마 이런저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나면서 물론 이제 뭐 시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예, 예. 그래도 2005년도부터 시행된 이후에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 1% 승객을 대전시 경우에는 1% 승객을 창출하면은 70억 원의 수입이 창출됩니다. 예. 지금 현재 390억 초창기에는 27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지금 한 390억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1%면 70억이고 여기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한 감차가 한 50대 정도를 감차를 하면 예. 한 50억이 또 세이브가 됩니다. 예. 그러나 순기능으로서 시민들에게 정시석 확보라든지 또 안전한 교통을 또 기사분들에게는 급여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현재 시내버스 기사분들의 정년이 58세입니다. 좀 짧습니다. 예. 이분들을 58세 정년한 이후에는 아직도 그 건강을 충분히 확보한 기사분들에 한해서는 뭐 한 61세까지는 다시 계약제로 전환을 시키면 예. 거기서도 한 36억 정도가 세이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대전의 김재경 소장으로부터, 대전이 실시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어떤 그 순기능, 또 역기능, 이런저런 문제를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또, 아까 도덕적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민간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과도한 혜택 보장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준공영제의 효과,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일단 그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의 좀 재정 부담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 부담이 결국에는 공영제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차트로 정리를 해왔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서울시의 경우 2004년도에 이제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2005년도 첫 해에 2,200억 원의 그 재정 부담이 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 추정이 3,600억으로 이렇게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의 경우 시행 당시에 115억에서 지금 2010년도에 399억이요. 그럼 부산 같은 경우 208억에서 지금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어가면은 준공영제를 다시 재고해서 민영제로 고려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또 특이한 것은 재정 자립도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92%, 2009년도에 92%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대전이 지금 59%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전주시가 32% 정도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 예,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주시가 돈이 많아서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도 주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까지 보장해주는 점은 좋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전주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장애 요인이다. 예, 큰 장애인이라고 예, 봅니다. 일단 거기까지 한번 듣죠. 단점으로서 준공영제 실시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겠지만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재정 자립도 문제, 과도한 재정 부담 문제,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역도시는 가능합니다만 시의회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이 준공영제 이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검토 단계이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방금 장 교수님도 얘기하신 그 엄청난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라는 문제. 예, 이 재정 자립도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자치단체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고려해야 현재 전주시 버스 문제를 진단하는데 예. 그 보조금 산정 기준이랄지 또 그 정산에 따른 외부 회계 감사제도 또 그 보조금 산정 기준에
현금 수익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추산을 할 수 있고 예. 또 합리적인 버스 노선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 대안은 준공영제에서 가능하다는 또 결론이 있습니다. 예. 또 반면 재정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된다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또 결론이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을 서로 상호 충돌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그 경제적 비용 측면보다는 여타 이 시내버스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전주시 같은 경우는 준광역시 앞으로 광역시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태세로 보면 예. 전주 원주 통합이라는 예. 준공영제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는 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 미래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준비이고 한 가지 더 상기할 것은 전주시는 과거 경전철을 준비했던 예. 자치단체입니다. 지금의 준공영제에 투자를 생각하면 그의 몇 배를 상회하는 경전철이라는 걸 추진했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해야 된다. 예,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전의 경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공영제 이런 논의를 지켜보시면서 예, 어떤 말씀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 버스 요금이 1,250원이나 1,300원 받으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버스 요금이 올라오면 모든 공공재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못 오르는 거죠. 예. 현재 이제 대전이 1,000원, 95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1,000원이고. 예. 그런데 2010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버스 수송 원가가 1,470억이었고요. 또 수익금이 1,070억이었습니다. 결국 한 399억이 이제 비용이 나간 건데 이것을 우리는 정말 사회적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99억 예산 반영 중에는 한 160억은 환승 체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초창기에는 1시간 10분 내에 버스를 여러 번 환승을 해서 옮겨 타도 1,000원 안에서 950원 안에서 여러 번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보완을 해서 환승역에서 30분 이내에 버스를 옮겨 타도 4번을 탈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시민에게 혜택을 준 겁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예. 시민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혜택을 주고 950여면 대전 시내 어느 지역을 가도 다 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좀 간 것이고요. 예. 또 아까 얘기했듯이 대중교통 활성화의 어떤 문화적 캠페인을 좀 벌여서 승객을 좀 창출하면은 5%만 창출하면 350억, 대전 같은 경우는 350억이 창출됩니다. 승객 예. 5%만 창출하면. 예. 근데 작년 대비 2009년 대비 2010년에 점점 승객이 대중교통 버스 이용률이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됐습니까? 예.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아마 순기용이 더 많다. 예, 일단 거기까지 듣죠. 장 교수님, 아까 이제 그 준공영제 실시할 경우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이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선 장애 요인이다. 이제 고려할 부분이다. 이런 이기기도 하지만 이제 그 장태근 의원이나 김재규 소장 말씀 들어보면 기타 저희들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사회적 합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또 재정 자립의 문제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요인도 있다. 이렇게 그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이 시에서 전체적인 데서의 차지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재정이 작은 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사회적 비용으로 500원 들어가는 거하고 예. 5,000원을 가지고 있는 데서 500원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준공영제를 하고 나서 뭐 수송량이 늘었다, 교통사고가 감소했다, 이제 이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그 부분은 논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김재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송량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과거에는 준공영제 전에는 단지 그 무료 환승을 뭐 한 번 정도, 2번 정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뭐 4번 이상까지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송량이 더 늘은 것처럼 이게 집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계가. 전에는 2번 환승이기 때문에, 1번 환승이기 때문에 뭐 2번, 3번 시내버스를 탄 거지만 4번이라는 것은 5번 이상의 버스를 탄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송량이 증가된 그러한 그 수치이기 때문에 일부분 약간 조금 논란이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주동량은 한 번 체크가 되면은 기촌 돈착지까지 한 번으로 체크가 됩니다. 예, 그것은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외부 회계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그 현금 산출기를 버스에 도입해서 정확한 현금 산출이 되고 있고요. 또 버스의 바로미터를 책정해서 초창기 때는 시에서는 주는 대로 썼고 업주 측에서는 주니까 썼다는 식으로 기름이 제가 그 종점지를 여러 번 감시도 했고 현장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냥 에어컨을 다 차마다 종착지에서 다 틀어놓고 예. 겨울에는 히터를 다 틀어놓고 그냥 유류비를 마음대로 전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정산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불필요한 요소들이 좀 많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뭐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공영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이제 이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시행되기 이전에 아까 이제 선결돼야 할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요. 또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거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그 버스 그 준공영제, 이제 공영제 문제는 어제 오늘 이렇게 대두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좀 뭔가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사회적인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보완해가는 그래서 어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뭔가가 그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 필요하다면 뭐 조례도 다시 예.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어떤 뭐 법을 개정한다든지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예. 예, 오늘 저희가 전주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책 그 하나로 준공영제, 공영제에 대한 말씀, 공영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장태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다.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뭐 준공영제가 되었든 공영제가 되었든 현재의 만성 적자 상태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그 틀 마련,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남은 시간 좀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조금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장 의원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죠. 지금 시의회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아까 노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노선을 이제 민영 업체에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준공영제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주시도 어느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주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인가요? 예. 시가 주체적인 노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죠? 전주시도? 지금의 민영제 재정 지원 방식에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노선은 예. 운송회사의 사업권입니다. 그들의 소유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행정이 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민 편익 기준으로 편성하고 조정하기에는 지금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많은 효과를 지금 예고하고 있고 어쩌면 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버스 노선을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예. 철저히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버스 노선을 편성하는 데는 준공영제 수준의 제도 개선이 있지 않고는 어렵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 노선 편성권에 시민이나 시민단체랄지 전문가들이 배제되어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버스 노선은 분명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민영에서 이것을 맡아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영제의 이제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선권을 시에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경우 상당히 압력이 들어갑니다. 우리 집 앞에도 노선 놔둘라.
굉장히 위부의 압력이 커져서 예. 이게 상당히 재정 부담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장래에. 예. 그래서 저는 먼저 공영제, 중공영제가 좋냐, 공영제가 완전 공영제가 좋냐, 민영제가 좋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우리 전주시에 먼저 상견돼야 할 부분들이 예. 현재 이 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간선제와 환승제를 일단 구축을 하고 예. 저희들이 전주시가 지금 전부 용역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근데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예. 지간선제와 환승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전주시의 노선을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으로 좀 분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흑자 노선은 분명히 전주 시내권이 될 겁니다. 적자 노선은 전주시 유곽하고 완주군권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전주 시내권은 결국에는 흑자가 날 수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 현재의 민영제로서 운영을 하고 비수익 노선은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실제 지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DRT라는 예. 수요 대응형 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주군에 도입을 한다면은 진짜 이것은 광역시에서 상황하고 전혀 다른 우리 전주시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 지간선제, 환승 시스템, 그 다음에 DRT라는 수요 대응형 버스까지 도입이 된다면은 과연 이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버스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전 사례를 한번 또 저희가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노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떻게 조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사실 같은데 대전의 경우는 어떻게 노선 개편은 시민적 저항이 워낙 큰 가장 정책적으로 예. 그 바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작년에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에 정확한 인지를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버스는 대중교통이다. 과거처럼 내 집 앞까지 굴곡 노선은 이제는 과감히 철폐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성공한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정치성 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예. 조금 걸어서라도 확보를 하자.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전주나 완주를 이용하는 BRT라든지 아니면 황금 노선이 아닌 노지 노선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 같은 거를 좀 설립해서 예. 제가 대전시에 이 노선이 확충되기 전에 기존 노선을 가지고 대전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한 것이 교통공사를 좀 설립해라. 아, 그래서 수익성이 발생 안 되는 노선 같은 경우는 시가 좀 적극적으로 마을버스 운영하듯이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적 그렇죠. 예.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대전시에 부의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통건설부 다 이렇게 건의서를 발의해서 냈기도 했는데 예. 이건 아직까지도 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예. 아쉬운 점. 자, 오임 의원님, 이제 남은 시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버스 운영 체계 합리화를 위한 대책, 준공영제가 되었든, 다른 어떤 형태가 되었든,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이동할 권리, 이제 교통권은, 예.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은 결국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필수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국가가, 지자체가 이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아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래서 국가권익위에서 이제, 권고했었던 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그 조례를 지금 도에서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투명한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버스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여기에 또 직접 또 뛰는 또 운전 기사 노동자들이 예. 버스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예. 그런 뭔가 투명성이 확보된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우선되어서 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이것이 이제 점차 공영제로의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타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중공영제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 좀 시간을 두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영제로 나가는 방안들을 좀 우리가 같이 사회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장 의원님, 이제 마무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버스 운영 체계 합리화를 위한 어떤 나름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전주시의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제도가 준공영제냐, 공영제냐, 이를 논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라는 판단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논의를 열어놓고 그렇죠. 이제 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대전시 경우에도 그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는 그 원가 산정이나 여러 가지 용역 또 간담회, 토론회 등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주시도 준공영제이든 혹은 이를 뛰어넘는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집행부나 의회 또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주식 준공영제 예. 이런 틀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뭐 인구나 재정 자립도나 시설 인력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는 전주시 나름의 어떤 그 우리 시스템에 맞는 그런 체제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시의회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장 교수님. 예, 지금 현재 이제 죄송합니다. 파업의 사태가 약간은 대중교통의 활성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논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저희가 전주시 또 완주군까지 포함하는 전주 버스 시스템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더욱더 가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김재경 소장님 대전의 사례가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 하나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예. 대전시는 현재 책임 경영제로 전환하여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에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발생비를 시가 전액을 지원한 것을 준공영제하에서는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인건비, 물건비 발생하는 원가를 상정을 해서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연비를 책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곱하기 리터당 은행 측정 거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업체의 어떤 책임을 좀 강화시키는 자구 노력이 좀 필요한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확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주와 대전에 뭐 여러 가지 도로나 지선 간선 체계 또 인구 비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전에 좋은 점들을 좀 보완하는 것을 좀 벤처마킹 하셔서 잘 확충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저희 시사 토론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 상황에 따라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버스 공영제, 준공영제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공영제가 과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전주 시내 버스 운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과연 효과적인 대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 토론이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이제 뭐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갖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이다 하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파업 상황이 하루빨리 종결이 되고 아울러 차제의 이 시내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